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개 지지를 받은 마이크 존슨 현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불꽃놀이 폭죽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극을 둘러싼 매우 찬 공기의 흐름인 극소용돌이가 확장되면서 중부와 동부 지역에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영장 기한인 6일 이내에 다시 집행할지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1,470원까지 육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개 지지를 받은 마이크 존슨 현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존슨 미 공화당 원내대표가 현지 시각 3일 출범한 119대 의회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과반인 218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I'm grateful for this election, for the confidence this chamber has placed in me. It is the great honor of my life. 존슨 의장은 애초 투표에선 과반에 못 미치는 216표에 그쳤습니다. 토머스 매시와 랄프 노먼, 키스 셀프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존슨 대신 다른 공화당 후보에 투표했습니다. 존슨이 민주당의 유화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Not voting for Mike Johnson. 다만 1차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사이 2명이 마음을 바꿔 존슨이 하원 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Mr. Norman Johnson, Mr. Self Johnson.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의 존슨을 의장으로 뽑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마이크 존슨이 승리하면 공화당의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탈표가 2표 이상만 나와도 다수당인 공화당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정책 우선순위가 반영되는 재정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하원에서 민주당과의 의석 차이는 4석에 불과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의회는 일단 큰 혼란 없이 시작하게 됐지만 트럼프표 임시 예산안에 공화당 의원 30여 명이 반대했던 만큼 향후 단일 대우 유지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데이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취임식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며 선서식은 정오쯤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부통령 당선자가 먼저 취임 선서를 하고 그 후 상원의원, 하원의원 및 다른 연방 공무원들도 선서를 진행합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방어할 것임을 맹세하는 선서를 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선서식, 취임연설, 행진 등이 있으며 취임식은 연방의회 취임식위원회가 계획합니다. 취임식 입장권은 국회의원들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며 입장권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취임식을 앞두고 입장권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임식을 국회의사당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불꽃놀이 폭죽이 한꺼번에 폭발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새해부터 인명피해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불꽃놀이가 사방에서 펼쳐집니다. 그 순간 주택가 한쪽에서 엄청난 양의 폭죽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불꽃이 하늘로 솟구치는 대신 지상에서 불길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폭발은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 좁은 주택가의 3층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죽 하나가 하늘로 솟구치는 대신 폭죽들을 쌓아놓은 곳으로 향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했습니다.
I was sitting in the trunk. I just hopped out of the trunk and took behind cover while everything was going off. A firework exploded like on the ground level, so it was not in the air. That's when it just came flying. Stuff just started getting out of hand, and that's when a bunch of fireworks started lighting up. 이번 폭발로 여성 2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된 또 다른 여성 1명도 숨졌습니다. 또 3살배기를 포함해 무려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The level of the explosion also caused some damage to people's internal organs. 하와이주 당국은 이번 폭발 외에도 오하우 지역에서 또 다른 불꽃놀이 사고로 1명이 추가로 숨지고 4명의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와이주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불꽃놀이가 금지돼 있는데 주지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플러튼의 한 건물 창고로 추락한 경비행기 사고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9명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비행기 조종사와 그의 16살 딸로 확인됐고 부상자 중 11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창고는 가구 제조 공장이었는데 사고 당시 약 200명의 인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과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비행기가 건물에 추락한 시간은 오후 2시 9분, 플러튼 시내 공항을 이륙한 지 2분여 만이었습니다. 항공기록에 따르면 비행기는 이륙 직후 900피트 지점에서 비상 착륙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 소유주는 육군 항공대 출신의 베테랑으로 실험용 항공기를 제작하고 100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비행기는 당초 6번 활주로로 비상 착륙할 계획이었는데 이후 24번 활주로 쪽으로 방향을 틀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The airplane then appeared to make a 180-degree left turn and flew the left downwind for runway 24 and ultimately crashed about 1,000 feet short of runway 24. Struck a furniture building and immediately caught fire. 교통위원회 측은 그 밖에 사고 당시 날씨는 매우 양호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륙 직후 심각한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의 건강 이상 또는 비상 착륙 요청 이후 관제탑과의 교신 과정에서의 착오 등 다양한 사고 원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과 관련해 FBI는 현재까지 약 400건의 제보를 받았다며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는 관광지구인 프렌치 쿼터의 인파 사이로 픽업 트럭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를 포함해 15명이 숨졌습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는 이번 공격에 외국 쪽에서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용의자인 샴스드 딘 자바르는 텍사스 출신 미국 시민권자로 미군 복무 이력이 있습니다. 범행 당시 차량에 이슬람 국가 IS 깃발을 달았고 사제 폭발물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FBI는 초동 수사에서 자바르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IS의 영감을 받아 저지른 일이지만 공범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IS 재건을 방지하기 위해 영내 군사 주둔을 유지 중이며 IS 지도부를 상대로 표적 공습을 실시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국자들은 현재 뉴올리언스에서 벌어진 IS 연계 외로운 늑대 공격과 아사드 정권의 몰락을 우연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자바르가 외국 인사와 공조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FBI는 X를 통해 범행 직전 자바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자바르는 지난해 12월 30일쯤 텍사스 휴스턴에서 F-150 트럭을 렌트했고 이후 뉴올리언스까지 운전하며 IS를 지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공격 몇 시간 전에는 뉴올리언스의 한 주택을 방문했는데 이 역시 온라인 앱을 통해 빌린 것으로 FBI는 해당 주택의 위치를 확보하고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수색 중입니다. FBI는 현재까지 약 400건의 대중 제보를 받았다며 뉴올리언스와 미국 전역 단위로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차량 돌진 테러범의 지인들은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돌진 테러범 샴수르딘 자바르의 가족이나 이웃, 동료 등은 그의 평소 모습에 대해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바르의 이복 동생은 자바르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일을 저지를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중학교 동창들도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며 동창생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전했고, 자바르가 미군으로 10년간 복무할 때 그를 지켜본 지휘관은 규율과 헌신을 보여준 군인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테러범은 이웃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던 친절한 사람이었고, 2015년 파리 총격 테러로 130명을 숨지게 한 테러범도 평범한 가정의 친절한 아들이었습니다. 자바르는 2번의 이혼과 사업 실패로 세상에 대한 증오심을 키웠다는 해석과 자바르와 이혼한 아내의 현 남편은 그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이후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자바르의 유서와 증언들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자바르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북극을 둘러싼 매우 찬 공기의 흐름인 극소용돌이가 확장되면서 미 중부와 동부에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이번 한파는 로키 산맥 동쪽인 몬태나와 와이오밍,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다, 노스 다코다 지역에서 시작해 미 중서부, 남부, 동부 등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플로리다를 포함한 동남부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심한 한파와 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가장 남쪽인 플로리다 반도에서도 얼음이 어는 기온까지 내려가는 지역이 많을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7일 밤 최저 기온이 미네소타에서는 화씨 마이너스 13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남부에서도 텍사스가 17도, 조지아 24도 등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폭설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미 중부와 동부에 이르기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플로리다나 텍사스까지 포함한 남부에도 강설 가능성이 예측됐습니다. 이번 한파는 앞으로 2, 3주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야구 선수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디펜딩 챔피언 LA 다저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혜성 소속사인 CAA 관계자는 오늘 김혜성이 다저스와 3년 플러스 2년 최대 2,20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장 계약은 3년 총액 1,250만 달러이며 이후 2년 계약을 연장하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AA 측은 LA 에인절스에서 5년 2,800만 달러를 제시했고, 시애틀 메리너스, 시카고 컵스,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도 JS나 다저스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CAA에 따르면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계약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성은 다음 달 시작될 스프링 캠프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겨내야 빅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AP통신과 MLB.com 등 미 매체에서도 김혜성의 계약을 확인했습니다. MLB.com은 다저스 구단은 아직 계약을 확정하지 않았고 MLB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혜성은 키움 히어로스에 입단해 8시즌 통산 953경기에 출전해 안타 1,043개, 37개 홈런, 211도루를 남겼습니다. KBO 리그 출신 선수가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구단에 계약을 체결한 건 김혜성이 역대 9번째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영장 기한인 6일 이내에 다시 집행할지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끝내 실패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 5시간여 만에 복귀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를 1차 영장 집행 실패의 최대 걸림돌로 판단했습니다.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돼 검사 3명이 갔지만 집행인원 1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해 안전 우려가 커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령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은 6일까지 유효한데 주말 휴일엔 관저 앞 대규모 집회가 예상돼 집행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 2차 집행에 나서거나 또는 추가 집행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법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며 정당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선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여객기 참사 소식입니다. 현장 수습이 계속된 가운데 수습을 마친 시신과 유류품이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훼손된 시신 606편에 대한 분석 작업도 마무리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신을 온전하게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거된 유류품 830여 개 중 200여 개에 대한 소유자 확인이 이뤄져 유가족에게 건네지고 있는데요.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 정보와 자료 수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고가 난 활주로에서 조류 충돌 유물을 밝혀낼 기체 엔진을 옮겼고 기체 꼬리 부분의 인양 작업도 이뤄져 주변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 직전 기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나왔는데요. 오는 6일까지 인정되는 유가족에 대한 학교 출석을 추가 인정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발송했고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도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조종사들은 콘크리트 둔덕의 존재를 몰랐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활주로 상태에 이상은 없는가? 그 주변에 특이 시설은 없는가? 이착륙 안전의 필수 정보들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항공고시보입니다. 공항별 변동 사항이 수시로 반영됩니다. 무안공항 최신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활주로가 폐쇄됐다는 사실 등은 나오지만 콘크리트 둔덕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다른 정보망인 항공정보 간행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분이 그게 뭐 콘크리트 돼 있다 뭘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어서 위협으로 다가오겠구나 하는 것까지는 아마 못 느낄 것 같아요. 사전 경고가 없다면 공항의 시설 안전을 의심할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조종사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잘 알아서 하겠지. 국제 기준이 잘 돼 있는데 관리 감독 잘 하겠지 믿고 가는 거죠. 저희들이. 해외공항에서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고요. 콘크리트 둔덕 시공 경위도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계량공사에서 콘크리트 상판을 덧댄 건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집안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상판 부분을 설계한 것으로 그렇게 공항공사에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초 시공 당시 왜 콘크리트 받침대를 썼는지는 아직도 확인 중이란 설명뿐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1,470원까지 육박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46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은 전날보다 2.4원 상승한 1,469원으로 출발해 1,474원까지 치솟았지만 상승폭을 줄이며 1,470원대를 오르내리며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영향으로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9,000건 감소했습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는 2022년 11월 10일 이후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각사 발표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는 지난해 차량 판매량이 전년 대비 4% 늘어난 270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90만 대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이라고 GM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량이 11만 4,400대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는 지난해 차량 판매량이 208만 대로 역시 전년 대비 4% 늘었습니다. 포드의 경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전체 판매량의 13.7%를 차지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토요타는 지난해 전년 대비 3.7% 늘어난 230만 대를 판매했고 혼다는 전년 대비 8.8% 늘어난 140만 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시장조사 업체는 올해 미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약 1,600만 대를 기록하며 1,700만 대였던 2019년 이후 최고치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